안녕하세요. 락스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현재 모집 중인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그린컴퓨터 종로학원에서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상담 신청하기 설문 폼이 있고요. 여기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정 상세에 보시면 본 과정에서 다루는 교과목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HTML, CSS 기초부터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백엔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SQL,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웹 앱 만드는 개인 프로젝트와 부트스트랩, 그리고 리뉴얼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인 리뉴얼 프로젝트,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인 백엔드와 연동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HTML,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리액트, 그리고 뷰까지도 다뤄서 앱을 만드는 다양한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상담 신청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웹소켓은 뭐냐면요.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러분 여기 주소 표시줄, 제가 지금 주소 표시를 복사했어요. 복사했을 때 여기 이게 프로토콜이거든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버와 서버 사이에 요청을 보내서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주소 뒤에 이렇게 들어오면 저 페이지를 요청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그 서버와 서버, 컴퓨터와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하는 그 방식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운영 규칙, 프로토콜. 군대에서 프로토콜은 내부 규정 같은 거고요. 그죠?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준다라 할 때 그런 걸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 프로토콜 중에 웹소켓이 있는 거예요. 그럼 웹소켓은 왜 쓰냐? 웹소켓은 여기에 볼드를 처리해 준 것처럼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필요한 거. 우리가 글을 쓰면 즉각 글이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볼 수 있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채팅창입니다. 채팅창 같은 어플을 만들려면 웹소켓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조 링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중에 소켓 IO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보통은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단에서 요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단방향뿐이 없거든요. 모든 웹페이지는. 우리가 A라는 사이트에다가 요청을 하면 A라는 페이지가 우리한테 오고 그게 끝이에요. 여기 안에서 사용자 간, 이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사용자가 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구현하려면 웹소켓이라는 서비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내려가 볼게요. 밑에 보시면 서버 단에다가 이렇게 소켓을 이용해서 지금 요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이에요. 요 라이브러리에서 서버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모든 유저한테 보낼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해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대요. 이것까지만 하면 실시간 채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을 할 수 있어요. 특정 사용자를 특정해서 걔한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배달 앱 같은 거 만든다라고 하면 A라는 기사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그것들이 앱으로 통해서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고 가는 앱들을 만들 때 웹소켓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에 블러블러블러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뭡니까 차트.js 같은 거는 해봤고요. 요건 우리가 했으니까 넘어가고 얘와 유사한 서비스가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D3가 있어요. D3 이것도 라이브러리란 말이에요. D3 라이브러리 D3JS라고 라이브러리 검색을 해볼게요. D3JS.org 들어와 있고요. 얘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시각화할 수 있냐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그젬플에 가보면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차트.js하고는 조금 더 격이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야 바 차트나 그런 건 우리가 차트에서 해봤던 거고 여기에 이런 거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 얘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쉬운 거 바 차트부터 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캔버스 크기를 만들고 있네요. 캔버스 크기 만들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네요. 기본 데이터는 어디 있을까? 기본 데이터는 위에 이렇게 어뢰에서 기본 데이터가 있군요.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그걸 시각화하는 예시가 나와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저런 데이터야 제이슨 형식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들어도 되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니? 최종 화면이 바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였죠. 제가 바 차트 지금 클릭해서 들어왔으니까 저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신 얘가 큰 차이가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SVG로 만드네요. 차트.js는 뭐로 만들었어요? 캔버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SVG로 만들고 있어요. SVG에다가 생성을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것 같네요. 화면을 봐야겠는데 하나 예시하면 없나? example, 애니메이션 하나 더. 네,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럼 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좀 아이 어지러있죠. 네, SVG입니다. 얘는 SVG로 추출을 렌더링을 해서 화면전에 만들어주네요. D3는 SVG로 만들고 차트.js는 캔버스로 만들고 그 차이 아주 큰 차이가 있네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캔버스로 만든 건 비트맵입니까? 벡터입니까? 요 큰 차이 이해하셔야 돼요. 캔버스로 만든 건요. 뭐로 만들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든다라고 했고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이 이미지는 비트맵입니다. 즉 확대 축소하면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확대하면 깨져요. 근데 지금 누구죠? D3는 뭐로 만들었어요? SVG로 만들었거든요. SVG 만든 건 당연히 벡터죠. 벡터니까 확대 축소해도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얘들은 뭐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걸로 하고요. 큰 차이가 그렇게 있다. 그 다음에 널과 undefined도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긴 이거 보시면 돼요. 얘 하나만 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둘 다 값이 없는 건 같아요. 널도 값이 없는 거고 undefined도 값이 없긴 없습니다. 근데 undefined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료형도 없어요. 자료형이 없습니다. 요거 보시면 코드펜에다가 간단하게 넣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로 해서 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 해서 type of null부터 확인해 볼게요. null의 타입이 뭐지? 라고 해서 찍어보고 있어요. 콘솔 찍을게요. 자, null의 타입은 object라고 해서 값이 없지만 자료형은 있거든요.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undefined도 그럼 확인을 해보자. undefined. 여기 뭐 당연히 지정된 적이 없다라고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undefined는 undefined고 그러면 이제 물어요. 그럼 이거랑 같은 건가? 앞서 얘 자료형이 뭐라고 했죠? 오브젝트. 얘 자료형은 뭐예요? 자료형이 없대요. undefined.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개 이퀄 세 개 저 비교 연산자는 뭐까지 구분하는 겁니까? 데이터의 타입까지 구분하는 거잖아요. 타입이 당연히 false로 나오겠죠? 그것도 확인할게요. 얘가 당연히 false로 나올 거고. false. 그러면 자료형을 비교하지 않는 거는 둘 다 값이 없는 건 없는 거니까 true. 값이 없는 건 없는 거니까 true. 또 둘 다 널하고 널은 이건 당연한 거 넘어갈게요. 당연한 거고. 여기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에. 널 값과 undefined가 연산이 되냐. 자, 널 값은 연산이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이렇게 결과 나온 게 is not an 요거 뭐예요? 나로 넘버죠? 얘가 숫자가 아니니? 라고 묻고 있어요. true라고 한다면 숫자가 아니란 얘기고요. 그죠? false라는 얘기는 숫자란 얘기죠. 즉 1에다가 너를 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콘솔로 찍어보면 콘솔 플러그 1 플러스 널은 1 나오겠죠. 1에다가 없는 값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연산이 됩니다. 근데 자료형이 없는 거로 넣어서 undefined를 넣으면 나로 넘버 숫자가 아니래요. 얘가 숫자가 아니니까 못합니다. 자, 그럼 언제 널과 언제 defined를 설정을 하겠습니까? 일단 빈 값을 설정할 때
그게 뭐든 널이다 디파인드나 써도 됩니다. 근데 그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빈 값을 지정할 때 뭐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널을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산이 필요할 때는 널, 연산이 필요 없다면 널이든 undefined든 상관없이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연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서 빈 값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만 있으니까요. 볼게요. REST API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요.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래요. 자원의 상태를.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쉽게는 자원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든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든 그런 자원들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주고받는 형식을 HTTP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자료를 올리고 내리고 수정하고 삭제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다 REST API라고 부른다. 자원은 여기에 URI 주소로 해서 요청을 하죠. 그죠? 그리고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get 방식 요청하든 딜리트드 요청하든 요청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고 그 결과를 보여줄 거고요. REST API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료를 생성할 수 있냐, 읽을 수 있냐, 수정할 수 있냐, 그걸 자바스크립트로 하든 PHP로 하든 ASP로 하든 뭘로 하든 그 언어가 뭘로 됐든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참고 여기 참조 링크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